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B 뉴스와이드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 잘 보내고 계십니까? 가족들과 함께 TV 시청하고 계실 텐데요. CNB는 이 시간에도 지역민들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를 잊은 CNB 직원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주말과 이어진 추석 황금 연휴. 고향에서 가족과 함께할 시간, CNB 고객행복센터 직원들은 귀성길에 나서는 대신 일터를 지킵니다. 365일, 24시간 밀려드는 시청자들의 문의에 쉴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추후에도 이러한 불편한 사안이 있으면 저희 쪽으로 다시 한번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비록 공휴일과 연휴 없이 돌아가는 고객센터지만 직원들의 목소리에는 아쉬운 만큼 뿌듯함도 묻어납니다. 추석 때 고향에 못 가서 저희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고마운 분들께 감사의 마음 전하지 못하는 부분 조금은 아쉽지만 저희가 추석 연휴에 특히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가족들은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은 있지만 고객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저희가 전화를 받을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명절만큼 가족 다 같이 모여서 TV 보는 날이 없기 때문에 만약 그날에 고장 나거나 그러면 고쳐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명절날 못 내려가도 이제 다른 고객님들께서 잘 볼 수 있다면 대신 만족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접수된 시청자들의 목소리는 곧바로 AS센터 직원들에게 보내집니다. 연휴에 구슬땀을 흘리는 건 이들도 마찬가지. 힘들 때도 있지만 때론 고객의 말 한마디에 보람차다고 말합니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계시는데요. AS를 갔었는데 어떻게 보면 TV가 할머니 친구였습니다. TV가 안 나오면은 많이 외로우셨을 건데 저희가 TV를 고쳐줌으로써 친구와 대화할 수 있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었던 그런 게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추석이다 해서 명절이다 해서 쉬는 게 아니고 저희는 항상 대기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항상 이 업무에 충실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을 최종적으로 전달하는 송출실도 고객을 위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24시간 송출 시스템 앞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업무는 시청자분들이 마음 놓고 TV를 시청하실 수 있도록 방송을 원활하게 내보내는 일이기 때문에 365일 휴일이라는 개념 없이 일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에도 이곳을 지키게 될 텐데 가족과 시간도 보내고 싶고 TV도 같이 보면 좋겠다 싶은 게 사실인데 가족이나 주변 분들이 수고가 많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열심인 만큼 시청자분들이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 참 뿌듯합니다. 또 전남 지역의 시청자들을 위해 신설된 CNB 광주방송 전남사업부도 명절 연휴 눈꽃 뜰 새 없이 바삐 움직여야 합니다. 저희 전남방송에서는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추석 연휴에도 AS를 통해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 고객과 소통하는 방송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이 항상 고화질의 TV를 즐겁게 시청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시청자를 위한 CNB에 보이지 않는 땀방울. 직원들은 고객 만족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CNB 뉴스 오명신입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이번 추석. 대권 주자들의 행보가 빨라지면서 한가위 밥상 민심의 향배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16년 만에 3당 체제, 지역의 양당 대립 구조와 맞물려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박진 기자입니다. 16년 만에 3당 체제를 이룬 야권. 특히 차기 대통령 선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남았지만 야권의 움직임은 벌써부터 빨라지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가 대선 레이스를 시작한 가운데 이 양강 구도의 일명 잠룡들이 잇단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손학규 전 대표가 사실상 대권 도전 발언을 하면서 야권 내 대권 경쟁은 어느 때보다 달아오른 분위기입니다. 이에 따라 야권 지형이 요동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야권의 대선 시계가 빨라진 데는 친문재인의 압도적인 우세가 확인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존재감을 부각시키지 못할 경우 문재인 대세론에 막힐 위기감이 야권 후보들에게 작용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선 전망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는 추석에 이름을 올리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호남 지역에서는 대선을 위한 야권의 합당이 결국에 이뤄질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뉴스를 자주 봐요. 자주 보는데 국민의당도 지금 현재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저는 더불어민주당을 더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큰 틀에서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더 국민하고 더 가까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당해서 부족한 거 서로 채우고 해가지고 저희 대선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물이 지금 잠룡이 그 반기문, 손학규, 안철수, 김무성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난 그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고요. 손학규 그분은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기회만 보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번 기회에 먼저 기회가 있었죠. 먼저 야당의 더불어민주당에 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 그분이 손을 내밀었을 때 그때 왔더라면 참 유리했을 텐데 이제 와서 뭐 진퇴양난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안보가 불안하고 여당이 정권을 잡으면 그동안 그 기득권이 백성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만을 위한 정치를 해가는 거라고 난 보고 있어요. 그게 탐탁지 않습니다. 그게. 국민의당 지지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젊은이들을 위한 혁신적인 안이 많은 것 같아서 국민의당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현 못한 반값 등록금도 실현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에 취업 문제가 많은데 또 취업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야권의 양당 체제가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곤 있지만 오히려 야권 진영의 분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야권이 갈라지면 오히려 3지대론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각 당의 대선 플랜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움직인다면 야권의 대선 경쟁은 비관적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특히 범야권의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형국이 이루어지면 국민의 민심도 모아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일단 지난번 총선 때 우리 광주 시민들은 이제 기존의 그 무기력하고 또 반응성이 낮은 야당을 좀 심판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당에 많이 이제 지지를 보내줬는데 그거는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선거라든가 앞으로 향방 속에서 다양한 경쟁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 주자들도 그렇고 정당들에 대해서도요. 그래서 그 경쟁에 잘 부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어떻게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한번 메뉴를 내놔봐라 이렇게 이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안철수, 손학규, 특히 저는 손학규, 안철수 두 사람의 행보가 앞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한편으로는 제3지대나 어떤 제3당의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소위 제2당이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런 세력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만약에 보여준다면 급격하게 쏠림이 그쪽으로 나중에 나타날 거다. 예전처럼 인위적으로 무슨 여론조사 결과 가지고 단일화하자 이런 방식이 아니라 쏠림을 통해 가지고 단일화되는 방식이 이번 대선에서는 나타날 것 같고요. 저는 전망에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정치에 대해서 신물이 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역사 앞에 책임지는 의식으로 정치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누가 최선이냐도 중요하고 또 누가 이길 수 있는 후보이냐도 중요하고 또 누가 우리에게 비전과 앞으로의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냐도 중요한데 이것들이 다 고려돼서 결국에는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석 밥상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
앞다퉈 공개 행보에 나선 대권 주자들. 일찌감치 과열된 대선 분위기가 야권 지형 움직임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CNB 뉴스 박지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30년 넘게 전통 가락을 지켜온 명인이 있습니다. 가야금병창 황승옥 명인을 김재화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우리의 전통 음악인 호남가가 울려 퍼집니다. 우리 전통 악기인 가야금과 창이 한데 어우러져 애절함을 더합니다. 호남가는 중몰이 장단으로 호남 지역 내 50여 곳을 두루 유람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우리 지역 전통 음악입니다. 호남가를 연주하는 황승옥 명인과 그의 제자들. 영화 농계를 통해 가야금을 시작했던 그녀는 가야금만으로는 표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판소리를 접목시킨 가야금 병창을 시작했습니다. 가야금 병창이란 오른손으로 가야금을 뜯고 왼손으로 음을 조율하면서 창을 하는 것을 가야금 병창이라고 합니다. 전통 음악은 우리의 삶이라고 말하는 황명인. 30여 년을 넘게 우리 음악을 지켜온 황명인은 지난 2014년 1월에 광주시에서 인정한 무형문화재에 올랐습니다. 음악의 장점은 정말 무궁무진한데 희노애락을 다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우리 생활, 살림살이라고 할까? 우리 음악은 우리의 정서예요. 특히 그녀는 우리 음악의 매력을 식임새라고 합니다. 식임새란 부족한 음을 꾸며내는 모양새를 의미합니다. 부족한 음을 채워요. 우리가 완전 음이 아니에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8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5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하고 시하고는 우리 가야금 선율에는 없습니다. 전통 문화를 지키기 위해 후학 양성도 소홀하지 않습니다. 전남대에 재학 중인 이가영 양은 전통 음악을 기반으로 삼아 퓨전 음악으로 전통을 지키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소리하는 게 저는 뭐가 배를 힘을 주라고 해도 잘 모르겠고 이제 가야금도 같이 뜯어야 하니까 가야금 연습도 같이 해야 되는데 너무 좀 부족한 점이 많아요. 작곡을 배워서 약간 퓨전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고 새로운 음악들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호남예술제에서 금상을 받았던 게 가야금 병창 하면서 제일 뿌듯했고 저는 미술도 하고 국악도 하는 종합예술인이 되고 싶습니다. 30여 년이 넘게 한 길만 걸어온 황명인. 건강이 허락하는 한 전통 음악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향후 목표로는 전통 음악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알려 국위 선양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전통 음악을 가지고 기회가 된다면 세계의 속으로 파고들어서 누구나 부를 수 있도록 쉽게 편곡을 해요. 편곡을 해서 우리 식임새나 우리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대중적인 음악으로 조금 만들어 봐야죠.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대한민국을 알리는. 지난 30여 년간 전통 음악을 지킨 황명인의 발자취는 우리 문화계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CNB 뉴스 김주환입니다. 한가위 명절이 지나면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올가을 동물과 함께하는 유일한 생활체육인 승마를 한번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유철 기자입니다. 이곳은 우리 지역 광산구에 위치한 승마장. 말들은 활기 있는 동작을 보여줍니다. 기승자는 말과의 교감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말 위에서 하체, 상체를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운동 효과는 만점입니다. 동물과 교감하는 가을 레저 스포츠, 승마입니다. 접해본 것은 생각도 안 해봤는데 갑자기 승마가 배고프신 거예요. 이제 저는 또 허리가 또 좀 안 좋았어요. 허리가 강한 운동 굉장히 좋습니다. 그걸 느끼니까 지금 타든지 못 타든지 꾸준히 지금 하고 있어요.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하고 있는데 참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승마는 무엇보다 동물과 함께하는 운동이라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승마를 하기에 앞서 말의 상태를 신경 쓰고
먹이며 씻기는 등의 세세한 부분까지 관리하다 보면 말을 아껴주는 애마 정신은 저절로 생기기 마련입니다. 승마의 종목은 크게 마장마술과 장애물 비월 경기로 마장마술은 말이 다양한 기술을 뽐내 그 움직임을 평가하는 경기고 장애물 비월 경기는 빠른 시간 안에 장애물을 넘는 경기를 말합니다. 승마는 신체의 평형성과 유연성을 길러 올바른 신체 발달을 돕는 전신 운동이며 그 대담함과 그 건전한 사고력을 길러주는 전신 운동입니다. 그리고 승마의 그 장점을 얘기하자면 일단 보편적으로 저희가 기구로 사용하는 운동이 많잖아요. 근데 기구로 사용하는 운동 하는 것보다는 이게 말과 교감하면서 호흡을 맞춰 운동을 하기 때문에 다른 운동보다는 성취감이나 재미를 더 느낄 수 있습니다. 날 좋은 가을 날씨입니다. 편한 운동화와 딱 붙는 바지 그리고 장갑만 있으면 승마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승마는 신체 활동에 밸런스를 돕는 전신 운동입니다. 특히 말에 올라가는 순간부터 발끝부터 종아리, 허벅지, 그리고 허리까지 하반신에 많은 움직임을 요구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운동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탔냐면 다리 길이가 처음에 안 맞아서 병원에 갔는데요. 발레 아니면 승마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좀 발레는 제가 하기 싫어서 승마 쪽으로 재활 승마로 한번 가봤거든요. 그래서 처음 탔을 때 느낌은 형들이 이렇게 끌어주고 제가 여기 탔는데 뭐 끌어주니까 그다지 무섭지는 않았는데 말이 이렇게 가면서 등이 흔들리잖아요. 그때 느낌이 처음 느껴봐서 좀 신기했고 궁금했던 건 고삐를 잡으면서 했는데 처음에 방향을 어떻게 바꿀까 궁금했습니다. 저는 시합을 많이 나가서 입상을 많이 하고 노교관님처럼 저희 교관님처럼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승마 교관이 되고 싶습니다. 승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족 스포츠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이 단일화되고 우리 지역에도 크고 작은 승마 체육 시설이 늘어나는 등 다각적인 변화로 승마가 대중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승마가 아직은 저희가 대중적이지 않은 걸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유럽이나 이런 외국 같은 경우는 많이 대중화가 돼 있는데 보통 이게 가격 부분에서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방향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많이 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보시고 접근해 오시면은 충분히 생명체와 호흡을 맞춰 스트레스 해소와 몸 관리까지 가능한 스포츠 승마. 선선한 가을, 바람을 맞으며 야외에서 승마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CNB 뉴스 정유철입니다. 고향길 선물들 준비하셨습니까? 올 추석 선물은 무엇보다 실속형 선물이 인기였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 지자체도 맞춤 전략에 나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배지훈 기자입니다. 장기 불황에도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면서 선물 세트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이번 추석에는 5만 원권을 넘지 않는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 달 동안 추석 선물 세트 예약 판매 매출은 작년보다 5% 줄었지만 5만 원 미만 상품 매출은 3.3% 늘어났습니다. 이에 농민들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지금 김영란법이 발의가 돼가지고 곧 있으면 시행이 되는데 쌀값도 지금 그 38,000원대 지금 또 40kg 한가마니에 그까지 좀 내려간다고 하니까 엄청 지금 힘들어하고 또 축산 농가들도 오늘 오전에 그 긴급 대책 회의를 했는데 엄청 힘들어합니다. 김영란법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이 힘든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고가 선물 세트 판매는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전남 각 지역 특산물이 김영란법과 경기 침체의 다양한 방법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남 영광군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모시잎 송편과 보리 제품을 다양한 선물 세트로 만들어 선보였고 주 특산품인 굴비 역시 상인들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포장재로 굴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행정하고 같이 지금 협의를 하는데 상인들하고 행정하고 약간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의견 차이가 있지만은 그래도 협의점을 찾다 보면은 찾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상품대가 5만 원 미만대고 또 특히 이런 선물 같은 경우는 3만 원대도 굉장히 잘 나가기 때문에 그런 김영란법 기회로 인해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더 매출 지금 향상시키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아마 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또한 영광군 자체적으로 대책반을 꾸려 수산, 축산, 유통 등 분야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저희가 뭐 케이크를 이렇게 큰 통케이크를 먹었지만 요즘은 어떤 조각 케이크 나와서 그 조각 케이크도 인기가 좋지 않습니까? 사람 어떤 인식 변화가 이제 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굴비도 거기에 맞춰서 소포장재로 가면서 거기에 이제 굴비만 이제 굴비 전용 부분으로 해서 어떤 그런 선물 세트를 만드는 부분도 있고 어떤 결합 상품으로 해서 굴비 또는 소금, 뭐 젓갈을 연다든지 소포장재로 그런 방향으로 좀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또 전남 곡성군은 주 특산품인 멜론을 소포장으로 바꿔 크기와 가격을 줄였습니다. 전남 보성군도 역시 특산품인 녹차 선물 세트 판매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성 녹차 식품개발원은 김영란법 시행이 오히려 매출 증대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남 나주시 배농가들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명절을 맞은 소비자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고온 현상이 길어 농산물 재배하는 데 어려움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추석을 맞이하여 저희 배농가들은 소비자들이 올해 맛있는 배를 먹을 수 있게끔 나름대로 열심히 포장을 해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건 그 출하량은 올해 고온 현상 때문에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그 매출 부분에서 예년만 못해서 농가들 시름이 상당히 큽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 명절 때 그 대표하는 과일을 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이 맛있는 배를 드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감안하고 현재 출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이처럼 농가와 소비자 모두 마음까지 풍성해지는 한가위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CNB 뉴스 배지훈입니다. 한가위 명절, 고향을 찾았다면 지역의 전통시장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특히 광주 양동시장에는 제철을 맞은 생선들이 인기입니다. 김재화 기자입니다. 수족관에 제철을 맞은 가을 전어가 넘쳐납니다. 싱싱한 전어를 잡아 통통한 살을 먹기 좋게 썰고 있습니다. 가을을 맞아 수산시장에선 전어 손질이 한창입니다. 집 나간 며느리도 발길을 돌리게 한다는 가을 전어. 가을 전어에 대해서 시장 상인과 함께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철이 전업철이라 그 살도 통통하니 올라오고 진짜 칼로리도 좀 낮고 그래서 다이어트도 좋고 불포화지방산 또한 많아서 진짜 이렇게 몸에 좋습니다. 지금 집 나가 있는 며느리님들은 집으로 전어 먹으러 꼭 들어가세요. 죽입니다. 아주 진짜 맛있습니다. 아주. 전어 화이팅! 특히 가을 전어는 DHA가 풍부해 학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칼슘이 풍부해 노인들의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전어뿐만 아니라 가을을 맞아 꽃게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봄에 알이 꽉 차 제철인 안꽃게와 달리 가을에는 숫꽃게가 제철입니다. 이처럼 다양하고 싱싱한 제철 해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양동수산시장. 무엇보다 대형마트보다 값이 싸 고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싸고 싱싱하고 아주 좋네요. 여기에 오면은 물건이 다양하게 있어서 그래서 여기로 오게 된 건데 특히나 얼마 전에 그 혹서로 말미암아서 그 생선 같은 것이 별로 많지를 않거든요. 근데 여기로 오면은 다양하게 볼 수 있고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점에서 여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시장 역시 가을을 맞아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좋은 품질의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을 제1의 영업 방침으로 삼았습니다. 양동수산시장에서는 제철인 고등어, 전어, 꽃게, 그의 각종 제수용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산시장은 올 명절에는 좋은 품질로서 고객 여러분께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양동 전통수산시장을 찾아주십시오. 싱싱하고 다양한 해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양동시장은 추석을 맞아 더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CNB 뉴스 김재합니다. CNB 뉴스와이드 여기서 마칩니다. 넉넉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